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정관장이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던 아시아 쿼터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김연경 애제자로 알려진 인쿠시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정관장이 12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소식은 지금 침체된 팀 분위기를 단번에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태국 출신의 위파위 시통을 방출하고 몽골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인쿠시를 새해 아시아 쿼터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파위의 부상 회복 지연, 팀 내 공격 자원의 부족, 최하위 추락이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정관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발표 직후 위파위의 교체가 안타깝지만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다며 인쿠시의 빠른 적응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관장은 4승 9패 승점 11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했던 팀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경기력과 분위기가 동시에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쿠시의 영입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팀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쿠시는 배구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팬들 사이에서 넵쿠시라는 별명으로 불린 선수입니다. 타미라와 함께 성장 캐릭터로 주목받았고 김연경이 직접 지도하며 잠재력을 끌어올린 선수로 유명해졌죠. 그는 몽골에서 배구 선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배구를 시작했고 이후 한국으로 넘어와 목포 여상에서 유학하며 기량을 다져왔습니다. 성실함, 빠른 적응, 한국어 구사 능력까지 이 세 가지는 인쿠시를 아시아 쿼터 시장에서 매력적인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리그 경쟁력, 리시브 안정성 등 여러 요소에서 프로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정관장이 시즌 도중 이 선수를 바로 영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을 이해하려면 정관장이 처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관장은 올 시즌 아시아 쿼터의 부재로 팀 공격 구조가 사실상 한쪽으로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자네테가 팀 공격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지만 그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패턴은 상대팀이 대비하기 너무 쉬운 구조였죠. 반면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은 다소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이선우는 국내 득점 2위로 잘해주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강력한 파워를 보완해줄 선수는 없었습니다. 박혜민은 공수 밸런스는 좋지만 폭발적인 한방이 부족하다는 점이 늘 문제로 지적됐죠. 결국 정관장은 현 구조로는 더 이상 상위권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바로 인쿠시 영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쿠시는 예능에서 귀여운 막내이자 밝은 성장형 선수로 사랑받았던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정관장에서는 그 어떤 귀여움도 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시아 쿼터 출신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팀 승리에 기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아시아 쿼터는 특별한 자원입니다. 국내 선수보다 뛰어나야 하고 외국인 선수 옆에서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야 하죠. 이는 생각보다 매우 높은 기준입니다. 인쿠시는 빠른 점프 타이밍과 폭발력을 강점으로 가진 선수입니다. 180cm라는 신장은 V리그에서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점프력이 높고 순간 탄력이 좋아 블로킹을 넘기는 능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습니다. 리시브입니다. 정관장에서 인쿠시가 뛰게 될 위치는 아웃사이드 히터. 이 포지션은 공격만 잘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목적타 서브를 견뎌야 하고 수비 라인을 지켜야 하고 터지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받아내야 하죠. 현재 정관장이 최하위인 이유 중 하나가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쿠시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위파위 지명은 지난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당시에도 배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많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최소 10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현대건설조차 재계약을 포기했음에도 정관장은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위파위는 복귀 시점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 초반 정관장은 연패를 반복했고 결국 위파위는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떠나게 됐습니다. 정관장의 구단 운영이 왜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는지 팬들은 지금도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쿠시 영입은 위파위 지명 실패를 만회하려는 강력한 제도전이자 반전 카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쿠시는 과연 V리그에서 통할까요?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프로 무대는 예능의 성장 서사가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결과로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관장의 현재 상황 때문인데요. 최하위에 머물며 팀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리그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셋째, 팀의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리시브, 세터 템포, 중앙 블로킹 약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인쿠시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즉 인쿠시 영입은 정관장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시즌 전체가 무너지는 마지막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인쿠시가 빠르게 팀 색깔을 익힐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팬들의 관심은 감독 말보다 인쿠시가 실제로 코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쿠시를 중심으로 공격 라인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을 맞게 됩니다. 이선우와의 공존, 자네테와의 밸런스, 리시브 분담 비율, 볼 배분 방향까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정관장은 인쿠시의 등록을 마치는 대로 3라운드 중 경기에 출전시킬 예정입니다. 비자 발급 속도, 국제 이적 등의 절차,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르면 오는 16일 흥국생명전 출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리그 최강의 리시브 압박 팀이자 강력한 서브와 탄탄한 디펜스, 높이 조절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쿼터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가장 혹독한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쿠시가 첫 경기부터 흥국생명을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데뷔전이 아니라 정관장 시즌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최하위 정관장 입장에서 인쿠시 영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관장에게 필요한 것은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카드가 아니라 팀을 뒤흔들어줄 강력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연경이 직접 성장시킨 인쿠시가 서 있습니다. 정관장이 이 승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시즌의 후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